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차는 기아 소울 EV입니다. 소울 EV 하면은 사실 애증의 자동차기도 하죠. 스타일도 굉장히 멋진데 이상하게 잘 안 팔렸어. 그래서 단종된다고 합니다. 사실 한 달 동안 저희 PD님이 정말 즐겁게 탔던 자동차기도 하거든요. 이 차를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승기, 어떤 차인지 저희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렉스를 통해서 이걸 신청을 했거든요. 마스 오렌지라는 색깔이었어요. 이 사진에서 볼 때는 진짜 오렌지색이었어. 정말 불타오르는 색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벽돌색 같은 색이잖아. 어디가 오렌지야? 아니, 그 색깔을 달라고요. 그 색깔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외면받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약간 이 앞부분은 지금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굉장히 멋지죠. 이게 램프로 이렇게 이어진 모델도 있긴 한데 지금 이거는 옵션에서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 기아 프로브 컨셉트라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브 컨셉트가 헤드램프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고, 소울도 유럽과 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미국에서는 햄스터가 광고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햄스터 갱도 나오고 뭐 햄스터가 춤도 추고 뭐 온갖 짓을 하면서 요건 햄스터 자동차, 이런 식으로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대학생들, 여성들 뭐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지게 됐죠.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소울은 어떻게 해도 팔리는 차, 디자인이 어떻게 나와도 계속 어느 정도 판매량을 유지하는 차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도 소울 하면 당연히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차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아차를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이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는 거야? 더구나 지금 이렇게 인기 많은 전기차 소울이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거예요? 한번 조금만 살펴볼까요?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멋지죠. 그리고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지금 기아 니로보다도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차를 만들었다면 여기에 클래딩 넣었어야 돼. 여기도 클래딩 넣어서 약간 올드해 보이더라도 스포티하게 좀 터프한 이미지로 좀 갔어야 돼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뒤에 여기다가 타이어를 하나 붙였으면 어땠을까? 랜드로버를 줄여놓은 것처럼 나름 귀여웠을 것 같은데, 그럼 귀여운 튜닝 같은 것 좀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램프 디자인도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예쁘기도 하죠. 자동차의 전체 테두리를 다 아우르는 그런 램프 디자인,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영덕대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게 어디 봐서 영덕대게야? 아무튼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특별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차는 어떻게 보면 SU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어보면 네, 짐이 이 정도로 충분히 들어가고요. 아니 참, 네, 우리 PD님들 진짜 깨알이에요. 선반을 빼서 이렇게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적재 공간을 표시할 때는 여기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실제 공간보다 조금 수치가 작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이까지 실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짐이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트를 앞으로 쳤을 때 이 공간은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어마어마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거는 차박을 위한 그런 길이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짐을 많이 실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아주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크렐 오디오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요. 서브우퍼, 미드우퍼 이런 식으로 우퍼 2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실제 사운드는 그렇게까지 좋다고 하기 어려운, 그냥 뭐 쏘쏘한 사운드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트렁크는 당연히 수동. 기아 플렉스에 내일 이 차 반납으로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빼내야 될 게 있어. 오, 야, 한 달 사용했는데 한 달 만에 더러워질 순 없겠지. 멀쩡해요. 꽤 괜찮습니다. 이거 껴서 보낼 순 없죠. 껴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바꿔 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자체의 공기 정화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PD님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단 한 달을 쓰더라도 이렇게 루프트 필터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했던 거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게 머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 무릎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한 뼘 조금 덜 되는, 어쨌든 충분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이 세단 앉았을 때 느낌하고 또 달라요. 어지간한 세단들은 요즘 머리 공간을 이렇게 깎잖아요. 머리가 닿지 않으려면 엉덩이를 자꾸만 깎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시트 자체가 얇아지죠. 쿠션이 적기 때문에 더 승차감이 나빠져요. 이렇게 돼서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허리에 부담이 되겠죠. 자동차 시트가 엉덩이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 밑으로 손이 들어가고 다리가 이렇게 들러지는데, 이 정도 되는 차라면 어느 정도 살짝 이것도 손이 들어가요. 살짝 들어가는데 이 정도라면 훨씬 더 일반적인 의자, 허리가 편한 의자하고 더 가까운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은 넉넉하고 같은 급의 세단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롭고 편하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오디오 한번 들어보자. 이거 튜닝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튜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빠졌어요. 튜닝을 할 때 베이스를 강조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EQ 기본이 베이스가 되게 높습니다. 베이스를 막 벙벙대게 해놨는데, 문제는 베이스하고 미드하고를 완전히 컷을 딱 해줘야 돼요. 미드가 지금 베이스까지 같이 지금 막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베이스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지저분한 소리로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서브우퍼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그 서브우퍼를 로우 컷을 제대로 해서 이 서브우퍼 소리만 제대로 탕탕 때려주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좀 실망스럽네요. 분명히 미국 사양은 이 오디오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더 튜닝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양을 만드시는 분들 오디오에 너무 지금 신경을 안 쓰고 계시거든요. 현대기아차 전부,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로 너무 부족해요. 제네시스도 미국 사양의 오디오가 달라. 이거는 뭔가 내수차별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신경을 더 써줘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소비자들 지금 귀 되게 열렸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이 음악적 취향, 이런 것들을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큰 비용 들이지 않고서 만족감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PD님들의 차, 그러니까 기아 플렉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차를 타봤는데, 플렉스가 정말 좋은 게 그냥 한 달 타다가 그냥 원치 않으면 바로 반납하면 돼요. 전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너무 좋은 서비스야. 물론 이게 신차랑 똑같은 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누군가 플렉스로 이미 이 차를 탔으니까. 그러니까 좀 중고차를 렌트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쌉니다. 그래도 싸요. 상태도 좋고 신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이 차는 전기차고, 그리고 전기차 무제한 충전 카드를 또 돈 내고 빌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카드를 저희가 11만원 내고 빌리게 돼 있어요. 요거 무제한 무료니까 11만원 내고 최대한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회사차로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써보니까 아주 쓸데없습니다. 이 카드가 통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기아차는 이 파트너를 다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전기차 망 중에서 반도 커버 못해요. 가속감이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게 저 RPM에서부터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난다는 거, 이거 아주 좋고요. 핸들링 특성은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샤프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샤프합니다.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차선이 그냥 훅 넘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운전하는 사람한테 조금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되게 재밌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가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지만, 운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탄다면 멀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감각을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인 낮은 자동차에 비하면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세단 자동차들의 그 안정되고 착 가라앉은 그런 느낌을 소울은 주지 못하죠. 소울에서는 확실히 조금 껑충하고 SUV-틱한 그런 주행 감각, 그런 것을 오히려 매력으로 봐야 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발진 가속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쾌하고요, 굉장히 즐거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런 조용한 감각도 소울 EV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개방감도 좋고
보통 요즘 유리가 굉장히 좁아지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 소울만큼은 유리가 어느 정도 높이를 확보해 주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벽이 굉장히 가까워요. 유리도 굉장히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그런 자동차로 볼 수 있죠. 이 차하고 비슷한 개방감을 보여주는 차는 미니 같은 자동차가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차를 실내를 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한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예쁜 부분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렌토나 카니발이나 이런 차를 타다 보니까 이 차가 그런 차보다 앞서가 있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 컨셉트를 가장 먼저 적용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옆에 있는 이런 뱀비늘 같은 느낌 드는 거, 기아차의 이런 디자인이 사실 다른 차에서 보기 힘들었던 거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게 소울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다이얼 기어 시프터도 소울과 니로 EV가 굉장히 일찍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소울과 니로 EV가 도입하면서 이후의 자동차들도 다 이런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당연히 버튼식보다는 저는 더 직관적인 것 같고 더 다루기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이 스타트 스톱 버튼. 지금까지 나온 모든 현대기아차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여기다가 뒀었느냐 하면, 옛날엔 키를 꽂아서 돌렸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키는 왜 여기다 꽂아서 돌렸냐? 도난 방지를 위해서. 키를 꽂지 않으면 핸들에 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락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꽂아서 돌리면 핸들이 풀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고 나니까 여기다 버튼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버튼이 여기는 조금 너무 이상하지 않냐? 여기로 옮기자. 그래서 여기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이 다른 차도 여기로 옮겨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오토를 누르면 에어컨을 켤 수 없는 거, 사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오토 누르고 에어컨도 좀 켜줘, 강제로. 그러면 안 켜줍니다. 그 기능은 지원 안 해요. 겨울에 이렇게 비가 오면 이 실내가 습해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이 습한 공기를 습하지 않게 이 습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 김도 안 서리고 실내에 꿉꿉한 느낌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겨울에도 켜야 되는데, 그러면 차가운 바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가워진 바람을 데워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토 에어컨이 지금 작동 안 되는 거, 요거는 저는 조금 현대기아차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 있잖아요. 현대차도 있습니다. 현대차 급속 충전소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아시다시피 좋은 데 있어요. 파르나스 호텔 아니면 롯데월드 몰 중에서도 좋은 자리. 근데 현대차는 이렇게 어떤 목적지라기에는 여기는 그냥 지나다가 들르는 곳이에요. 여기 다른 이유로 여기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뒤로는 안 되고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으면 앞에도 할 수 있게 해놓지. 전진 주차 되게 힘들어 하는데. 가진 충전구 위치에 따라 커넥터가 자동으로 내려. 신기하네. 전에 한번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유명하신 그 대학 교수님께서 코나 화재 얘기하면서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비 오는 날에는 충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기가 지금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당연히 안 통하죠. 당연히 꽂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연 충전 조건을 설정합니다. 만땅이 2만원이군요. 네, 만땅. 네. 카드를 꽂아주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113분을 기다리는 거는 여기서 원래 안 되는 거고 1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전에 만약에 완전 충전이 안 되면 먼저 차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충전소는 현대차가 350kW 충전소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럼 얼마나 충전되는가, 그걸 봐야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거 보신 분들이 안 계셔. 전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얼만큼의 속도로 충전되나요? 두구두구두구. 현대차의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이 충전소 41kW? 41kW로 충전되고 있어요. 이게 뭐야? 보통의 급속 충전소가 100kW예요. 이 차도 100kW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41kW라니.
저기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충전되는지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저 화면에도 뭔가 감추고 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충전 속도가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아이오닉은 나중에 350kWh까지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이 정말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기존에 있었던 차가 100kW까지 충전된다고 돼 있는데 44kW고 일반 급속 충전기가 보통 70kW는 돼요.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런 충전기를 저는 아직 못 봤는데 100kW까지 충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고 테슬라는 120kW로 충전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기대치에 너무 부족한 그런 충전 속도를 보여주는데, 이게 충전기 문제인지 충전기와 이 차의 통신 문제인지 뭐 이 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는 전원 자체가 뭐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8개 중에 저 혼자 충전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거밖에 안 나오죠?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 지나다가 들러서 여기서 충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뭐 처음에는 조금 서로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차라도 한잔하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아까하고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잔여 시간이 여전히 100분이 넘고요. 그리고 충전 속도는 여전히 45kW.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일시적인 문제이길 바랍니다. 아이오닉이 나올 때쯤에는 제대로 돌아가겠지 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스테이션 전용 공간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처음에 기대치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굉장히 좀 아쉬운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 충전 방식도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물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면 주차를 그렇게까지 어려워하는 분은 뭐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건 아무래도 후면 주차인데 이 충전기를 이렇게 90도만 돌리면 그러면 이게 정면이든 후면이든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충전기가 지금 360도 도는 게 아니라 270도만 돌거든요. 하나 둘 셋만 돌거든요. 그러니까 뒤는 안 되는 거예요. 충전기 방향을 틀어서 그냥 후면 주차하고 정면에서 충전하거나 후면에서 충전하거나 문제없이 이렇게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랜딩이 안 돼 있잖아요. 테슬라 같으면 슈퍼차죠. 현대차가 투자한 유럽에 있는 350kW 충전 시설은 아이오니티 뭐 이런 식의 브랜딩이 있는데, 현대차 350kW는 지금 브랜드가 아예 없어요. 뭐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확실하게 이 충전 시설까지도 현대차가 제일 잘한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충전 시설에서 너무 뒤쳐져 있고 너무 거창한 이런 시설을 이걸 전국에다가 정말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데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PD님들이 대부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일단 짐이 많이 들어가고 트렁크 공간 뭐 좁지만 위로 위로 많이 쌓을 수 있대요. 그래서 뭐 트렁크 공간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차가 네모 반듯반듯하니까 머리 공간도 나쁘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당연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초반에 가속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초반에 어지간한 게 몰려 있어. 그래서 이 시내 구간에서 굉장히 가속감이 좋은데 100km 이상만 돼도 약간 거기서 추월 가속이 그렇게까지 시원시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특성상 변속기가 없잖아요. 하나의 변속 단을 가지고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나 이걸 이제 설정했을 텐데, 그 부분이 아마 시속 100km 이내 한 80km까지 뭐 이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고속이 되면 출력도 한계에 금방 도달하고요. 그리고 연비도 그만큼 나빠집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게 되면 이 충전된 충전량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차를 탔을 때 굉장히 특이했던 점 하나는 오토 회생제동입니다. 오토 회생제동이란 건 뭐냐면 일단 회생제동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앞차가 멀어지면 회생제동을 덜하고 앞차가 가까워지면 알아서 회생제동을 더해주는 이런 오토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 시스템을 단순히 어댑티브 크루즈에만 쓰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을 얼마나 할지를 적용하는 데도 쓴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똑똑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한번 지원되는 거 해볼까요? 비 오는 길에도 잘 될 것인가? 핸들을 놔도 핸들을 잘 꺾어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 페달을 안 밟아도 알아서 가속 잘 한다, 그리고 꽤 이제 신뢰할 만큼 잘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버튼과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은 사실 속도를 여기다 할당하고 요거를 여기다 할당했어야 됐어요. 누구나 헷갈릴 만한 그런 구성을 해놨네요. 네, 지금까지 소울 EV를 간단하게 타봤는데요. 이 차는 작년 말에 단종됐죠. 그래서 이 시승기를 보시고서 소울 괜찮네, 소울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못 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일단 소울 EV 외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뻐요. 이 전면부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특별한 사고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특별히 뭐 화재가 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지금까지는 없어요. 내구성 이슈도 없죠. 이렇게 좋은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단종된다니 너무나 아쉽기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기아차가 이거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계속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심정도 들긴 하는데요. 뭐 일단 내려진 결정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 차 소울 EV는 기아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돈 주고 사기엔 아깝지만 빌려 타기엔 좋은 차. 그러네. 내 돈 주고 사기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소카라든지 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냥 빌려서 탄다면 정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을 테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